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은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짓게 될 10월 16일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향후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공의 최고 지도층은 25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의 정치국 상임위원이 핵심입니다. 이 7명 가운데 1명은 중국 공산당 총석입니다. 중공의 관리는 5년마다 권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누가 7명의 상임위원 중에 아웃되고 연임하느냐가 늘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연임 여부의 기본 준거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중공 권력층 가운데는 몰래 나이를 고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연임 여부의 표준인 나이 규칙은 7상8하입니다. 67세 이하면 연임이 가능하고 68세부터는 아웃입니다. 이 규칙은 장저민이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당시 중공 정협주석이었던 리루이환을 겨냥해 설정한 규칙입니다. 7상8하는 정적인 리루이환이 연임해 권력이 커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도입한 규칙인데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불문율로 지켜져 왔습니다. 7상8하를 정확히 적용하자면 7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69세인 시진핑과 72세 리짠수, 68세 한정은 이미 연령 제한에 걸립니다. 모두 원칙대로라면 은퇴해 집에 가는 게 맞습니다. 시진핑은 이미 2번이나 연임했고 7상8하라는 연령 제한도 돌파하시니 은퇴하는 게 맞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진핑의 권력 기반은 매우 공고합니다. 현재 권력 구도에서 그에게 도전할 만한 이는 없습니다. 그는 20차 전당대회에서 3기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7상8하는 당연히 시진핑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리짠수나 한정에게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7세 리커창은 아슬아슬하게 7상8하 제안은 모면하고 있지만 그는 이미 2차례나 총리를 했습니다. 리커창에게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7인의 상임위원 테두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하나고 다른 직책을 맡는 게 2번째입니다. 예전에 리펑은 2차례 상임위원을 역임한 뒤 전인대 위원장을 맡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 밖에 67세 왕양과 66세 왕후닝, 65세 짜올러즈는 7상8하에 해당되지 않고 상임위원을 단지 한 차례 역임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한 번 더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중화권 매체 프로그램인 신원 칸디아는 또 다른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내부 폭로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7인의 상임위원 가운데 시진핑과 짜올러지를 제외한 5명이 바뀌는 대규모 인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 폭로 문건에 따르면 시진핑은 총서기 자리를 연임하고 짜올러지는 전국 정협주석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총리 자리는 후춘화가 맡게 되며 리창은 상무부총리, 띵쉐샹은 전인대 위원장, 천민날은 중앙기율위 서기, 황쿤밍은 서기처 서기를 맡는다고 합니다. 또 리커창은 은퇴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이 별도로 자리를 준다고 합니다. 왕치산처럼 국가 부석을 맡아 7명의 상임위원회는 빠져 라오빠, 미스터 에이스로 남게 됩니다. 이 라오빠는 비록 7명 안에는 못 들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약방의 감초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도에서 리짠수, 왕양, 왕후닝, 한정은 모두 물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에서 발전개혁위원회 주임 허리펑은 중공경제금융을 주관하는 부총리가 돼 류허의 직위를 대체하게 됩니다. 또 구이저우성 전인대 주임 써니치는 순춘란을 계승해 의료위생을 주관하는 부총리가 됩니다. 이 밖에 중공외교부장 왕이는 양재치를 승계해 중공외사판공 주임이 됩니다. 공안부장 왕셔홍은 구어성군 대신 정법위 서기가 됩니다. 또 상하이와 베이징의 1인자도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베이징시장 천진잉은 차이치를 계승해 베이징 시위원회 서기가 되고 상하이시장 공정은 리창을 대신해 상하이 시위원회 서기가 됩니다. 폭로됐다는 인사문건 가운데 좀 의외인 것은 67세 왕양입니다. 정협주석을 오래 맡으면서 통전 임무에도 충실했고 시진핑의 비위도 잘 맞췄는데 명단에 빠졌습니다. 리커창을 대신해 총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함화평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9월 초 왕양의 가족 주문이 미국 매체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중공 고관들의 부패는 어찌 보면 이상하지 않지만 하필이면 시점이 20대 당대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9월입니다. 왕양의 딸 왕실사가 미국의 시코야 캐피털에 초빙돼 근무해왔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누군가 정적이 총리 물망에까지 오르는 왕양을 제어하기 위해 고의로 흘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중공이 경제전쟁을 벌인다면서 서로 으르렁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신원 칸디안이 입수했다는 인사명단이 맞을지는 결국 20대 당대회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일단은 매우 흥미롭고 그럴싸합니다. 신원 칸디안 역시 인사명단의 진위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참고만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시진핑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SCO 정상회담에 참석한 뒤 한동안 자취를 감추자 일부 매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중앙경유국을 장악해 시진핑을 체포한 뒤 가택 연금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언론인 송핑도 가담했다는 미확인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송핑은 나이가 105세입니다. 거사의 조언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시진핑은 단순히 해외 방문을 한 뒤 격리에 들어간 것에 불과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미묘합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미국이 극도로 대치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뒤로는 중공에 의외의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니콜라이 번스 주중 미국 다사는 9월 2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밀컨 인스티튜트 에이시아 서밋에 참석해 중공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대화를 재개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1조 2천억 달러치의 중공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이 번스는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 안전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미국인이 중공 금융시장에 더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기후변화와 보건 문제에서 중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니콜라이 번스의 이 말은 워싱턴이 베이징과 긴장을 완화했으면 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중공의 시장이 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공에 대해 이면에서 미국이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은 러시아 때문입니다. 중공이 러시아와 연합하면 미국은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1일은 중공의 건국 73주년 국경절이었습니다. 러시아의 RT, 금일 아라사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러중 양국 합작이 거대한 성공을 거뒀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축하 전문에서 국제 정세가 복잡하지만 러중 양국은 각 부문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해 더욱 민주적이고 공정한 세계 질서를 건립했다면서 당면한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를 지칭하는 중국어 어로스, 즉 아라사는 러시아를 가리키는 청나라 만주어 단어 오로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도 블링컨 명의로 중공에 거의 비슷한 내용의 축전을 보냈습니다. 블링컨은 축전에서 73주년 국경절을 맞아 미 합중국을 대표해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합작하고 있으며 중공과는 위생, 기후변화, 마약 금지 등 미중 양국의 이익이 겹치는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이 번스 주중 미 대사에 이어 토니 블링컨까지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미국이 중공에 대해 올리브 브랜치를 내민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국제관계의 본질입니다. 모든 게 돌고 돕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국회에서 날치기 막아라 하고 여야가 낮에는 몸싸움을 벌이지만 밤에 만나면 형님 아우하며 같이 술을 마시는 정치판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면 바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